금요일 아침 출발 모닝와이드 3부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이나 그리고 선생님들이 식사 시간에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골고루 먹어라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제외한 반찬을 5가지 이상 섭취를 하게 되면요. 실제로 비만,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발병이 약 34% 정도 줄어든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생선을 매주 먹게 되면은 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대요.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렇게 생선을 포함해서 네. 음식들 골고루 섭취하면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첫 소식 오늘 아침 눈길 가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 불법 식품업자가 노인들을 상대로 진해환을 판매하는 모습입니다. 진해요? 진해로 만든 환이요? 사실 얘기했어요. 병원에서 도저히 안 돼요. 병원에서. 근데 이거 보고 얼마나 드셨어요? 나는 한 몇 개월 돼요. 한 3개월 돼요. 다 나왔어요? 네. 많이 사셨어요. 진해환을 제조해 파는 탑골공원 근처 문제의 건강원입니다. 말린 진에서 진해환의 주 원료가 되는 진해 진액을 짜내는 모습인데요. 어이구. 이렇게 짜낸 진해 진액은 노인들이 먹기 쉽게 캡슐이나 환의 형태로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바로 이 진해환은 600여 명의 노인들에게 7천만 원어치가 판매됐습니다. 독성이 탑골 있잖아요. 공원 근처에서는 아주 유명했었는데요. 예. 공기보감에 이렇게 효과를 본다. 혈액을 풀어주니까 통증이 이제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한 달치가 2만 원. 가격이 있는 분들이 만들어야 될 텐데요. 예, 식약청은 무허가 불법 식품인 진해환을 강제 회수했습니다. 진해는 강한 독성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업자들은 대체 어떤 효능을 내세워서 이런 위험한 식품을 판매했던 것일까요? 그러게요. 관절염하고 신경통, 그다음에 기관지염,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 여기에 치명 치료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환이나 진해 기름들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진해 자체만으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다 의약품을 넣은 거죠. 예, 더 큰 문제는 진해환에 들어있는 스테로이드 성분의 바로 이 의약품입니다. 기존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어떤 혈당 조절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 자체가 또 이제 혈관을 좀 이렇게 약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출혈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진해를 일당들은 탑골공원 주변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해 왔습니다. 3번인가 먹어봐서 그냥 사서 관절이 좋다고 허리에 내가 허리가 좀 안 좋거든. 그래요? 딴 데는 다 좋은데 그런데 효과도 없더라고. 탑골공원에서는 진해환을 모르는 노인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효능을 봤다는 사람은 만나지 못했고요. 문제의 진해환 불법 판매업소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식약청 단속 이후에도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팔고 있어요? 업소 주인은 현재 자리를 비운 상태였는데요. 어우, 이게 뭡니까?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허리디스크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본인도 지금 얼굴에 좀 부종이 좀 많이 나타나 있는 상태셨고요. 허리디스크 수술을 해가지고요. 병원에 지금 입원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그 허리 디스크에 효과가 있다는 약을 만들었던 사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수술을 했어요? 예. 영등포 일대여관에 대형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의 구조 장면인데요. 자, 이번 화재로 한 명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고 외국인 한 명은 유리에 손과 팔이 심하게 베이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직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참담한 화재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냥 위에서 무지개한 소리가 하면서 눈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그냥 펑 하면서 뭐가 가스가 폭발이 난 거지. 그래고 나니까 조금 있더니 아저씨가 팬트바라고 막 때려는 거 1층으로 올랐다가 사람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여기 그 안쪽인데 다 전소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네, 발화 지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침대와 각종 집기들 형체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까맣게 타버렸는데요. 예, 완전히 전소됐네. 네, 이 탈출 당시 깨진 유리 조각입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 순간인데요. 떨고 있는데 백까지서 부랴부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불을 놓고 그 집까지 불을 놓은 거지. 그런데 이 불과 10m 떨어진 여관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곳 역시 피해가 엄청납니다. 대체 누가 그것도 여관만 골라서 이렇게 하룻밤 사이 불을 지른 것일까요? 경찰서를 찾아가 사건을 확인해봤습니다. 노숙인이 여관 빈방에 주인 몰래 들어가서 성인 영화나 이런 것을 보고 나오면서 화장지를 이용해서 불을 붙이고 방화를 한 겁니다. 용의자가 여기 아까 자, 이 범행 직후 피의자의 모습입니다. 이 범행 현장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또 다른 범행을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불이 났는지 소방차 왔는지 한번 보고 또 지나가는 거죠. 본인이 범행을 하고 나와서 불난 걸 모르고 또 다른 곳에 들어가서 범행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아, 그게 세 번째인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여관? 네. 자, 보시면 여관 앞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이시죠? 이거 왜 다시 나온 겁니까, 지금?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도망가고 이 위에 여관 주인이 나고. 네, 다행히 이날 세 번째 방화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인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대체 왜 여관에만 불을 질렀을까요? 여관 왜 들어가신 거예요? 추워가지고 불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생각은 못했어요. 어떤 생각을 못했어요? 담배는 불이 난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쪽에 옛날부터 자주 왔다 갔다 해갖고. 그런데 문제는 이번 방화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방화를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5년 이상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동정상과가 있다고 하면 처벌을 할 때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난 11월 경주 인근 야산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부녀자 살해 유기 사건. 그런데 피의자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부터 일어나서부터 제가 4월 7일까지도 돈 내기가 계속 오갔고. 결혼 반년 만에 대체 무슨 이유로 부인을 살해한 것일까요? 이웃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착한 애는 진짜 인물도 이쁘고 한 번도 이렇게 시끄럽게 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없고 굉장히 살라고 하는 애고 알뜰하고 올라와갖고 하는 말은 언니 나 이 남자 결혼할 사람이야. 그러길래 그 사람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내가 섬찟하게 봤어. 피의자는 결혼에 함께할 집은커녕 변변한 직업조차 없었지만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네, 피해자가 결혼할 당시에 자신을 부유한 법조인의 집안 자제로 이야기하는 등 신분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들 나왔다. 또 서초동 뭐 법조 집안의 아들이다. 뭐 몇 억 정도 아파트는 해줄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주 싸움이 있었다. 네, 그런데 피의자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피해자가 사체를 유기할 당시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위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인의 시신에 모자를 씌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 뒤 차로 옮겼습니다. 피해자는 지금 운전을 하고 있고요. 피해자는 이 당시에는 트렁크에 싸져가지고 트렁크에 지금. 네, 함께 살던 남동생조차 한동안 범죄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동생이나 지인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희도 여행을 같이 갔다 오겠다. 그리고 남동생은 진짜 여행 간 줄 알았던 거예요. 피해자가 처가 식구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틈틈이 아내의 휴대전화 번호로 가족들에게 거짓 안부 문자를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틀 후에는 진짜로 올라갈 거다. 그리고 밥 잘 챙겨 먹고 그럼 수요일에 보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전화 안 한다. 그러다가 이제 14일 지나서부터 이제 문자가 안 오고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아차 이게 아니다. 좀 큰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실종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이 한 대형마트 CCTV 영상인데요. 아내를 암매장하기 위해 필요한 범행 도구를 구매하는 모습입니다. 마트에서 산 시신을 감싼 피의자, 인적이 드문 야산에 아내를 암매장했는데요. 피의자는 죽은 아내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개월 동안 서로 좋아했고 사랑했는데 작년은 돈 때문이었고. 이 돈 때문에 부부의 연까지 저버린 이런 사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장애인 복지를 위해 쓰인다는 물품 판매 전화. 그런데 장애인 복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장애인 단체로 위장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있다고 해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 장애인 단체를 사칭을 해서 영업된 부분이 맞고 실제로 그 장애인 부분한테는 이익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시어머니와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올케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텔레마케터들은 그 시어머니가 전적으로다가 모집하는 부분은 관여를 해서 모집을 했던 부분. 일가족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인데요. 어머니를 필두로 아들과 며느리, 올케까지 일가족 모두가 범행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일반 사무실처럼 꾸며놓고 장애인 단체로 사칭을 하며 물품을 판매했습니다. 또 일반 회사처럼 여러 개의 자리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자리는 다름 아닌 이들이 직접 고용한 통신 판매원들의 자리였습니다. 판매하는 물품들을 이렇게 사무실에 쌓아놓았습니다. 전화로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전화로만? 예. 뭐 방문 판매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장애인협회가 아니라는 게 이제 들통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던 중 판매 장부 수십 건을 발견합니다. 인천, 전주, 강원, 전남, 그리고 구미 포함해서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제주도는 왜 빠졌습니까? 제주도는 택배비가 많이 드는 그 이유 때문에 이들은 실제 가격이 1,000원밖에 안 되는 녹차를 무려 18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했고요. 커피는 5배, 휴지는 4배 비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판매를 해왔습니다. 7,500회에 걸쳐서 피해액은 한 6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6억 9천. 예,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약 2년에 걸쳐서 7억 원 가까이 피해가 발생한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 다름 아닌 관공서였습니다. 예, 피해를 입은 관공서 직원들은 장애인 단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증과 명의 계좌가 적힌 통장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소리상으로만 보는 거죠. 소리상으로만 보는데 그걸 다시 뭐 건진한다든가 전화로만 보고 섰다는 얘기죠. 장애인을 사칭하고 심지어 국민들의 세금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기 행각. 무고한 사람들을 악용하는 범행이기에 더더욱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체국에 폭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폭탄의 정체 다름 아닌 김치라고 하는데요. 어머니들이 자식 손주 먹일 생각에 용기 한가득 꾹꾹 눌러 담아 보내시는 김장김치. 그런데 이런 김장김치가 반갑지 않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새벽 4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방 곳곳에서 이 우편물들이 도착하고 있는 우편 집중국입니다. 이 안에 이 폭탄이 있다는 그 첩보를 입수를 했는데요. 그 폭탄 다름 아닌 김치 폭탄입니다. 하여튼 새벽 4시라서 제가 좀 부었습니다. 김치 폭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들어가 봤는데요. 냄새가 나요? 김치 냄새 벌써 나요. 전국의 다양한 소포들이 모두 모인다는 우편 집중국. 각 지역에서 온 소포를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저기 모양이 일그러진 상자들이 눈에 띕니다. 바로 절인 배추나 김장김치가 담긴 그 상자들이었는데요. 터져서 발효가 되면서 팽창이 돼가지고 지금 비닐 포장지가요 아주 빵빵합니다. 김치가 발효되면서 생성된 이산화탄소 가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공기가 들어가면 이제 팽창이 돼가지고 이제 숙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빵빵해져 가지고요. 이게 좀씩 국물이 새고 이제 포장지가 약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지는 게 많습니다. 이건 김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재료들 같이 보내셨는데 아유 다 젖어 이게 국물이 새서 다른 거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다른 소포를 오염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처럼 까다로운 김장김치 배송을 외면하는 택배 회사 때문에 물량이 대부분 우체국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치 같은 거는 가동이 되면 게임하는데 가동이 되는 게 아니고 온도에 오염이 돼버리면 다른 것도 저희가 책임을 다 드려야 돼요. 그렇죠. 이 때문에 터진 김치 포장을 닦아내고 재포장하는 일이 직원들의 일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좋은 방법 없나요? 그래서 우체국에서는 김장김치 소포류가 터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재질의 박스를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김장용 비닐 봉투에 김치를 한 70% 그렇죠. 정도 가득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이렇게 꽉 매신 다음에요. 단단히 봉하시고요.
위에 단단한 그 박스로 덮어서 김장김치는 포장할 때 조금만 유의하면 터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려자를 만나 인생 이망을 꿈꾸던 30대 남성이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과연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결혼한 지 2달도 채 안 된 33살 세대 박 씨. 연월과 다름없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도중 남편으로부터 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는 갑작스러운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심상치 않은 문자 메시지에 불안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간 집. 그리고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간 집 안에서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집안 장롱에 목을 맺혀 숨져있는 남편의 싸늘한 시신이었습니다. 아유, 신혼인데요. 지난 28일 오후 3시경 이 아파트에 사는 한 남성이 스스로 목을 맨 채 부인에 의해 발견됩니다. 물론 경찰 조사에서도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타살이 아니라 자살로 규명했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몸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무게에 의해서 부치를 실패가 사고가 난 겁니다. 수소문 끝에 만난 유가족 역시 갑작스런 정 씨의 죽음에 깊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식구는 지금 하나도 몰라요. 왜 얘가 죽을 수 있는 수가 되는지, 왜 그래야만 되느냐. 네,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까. 진짜 지혜들은 아는 것이라고 죽었다는 사실 가지고. 답답하시겠군요.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어야 할 새 신랑. 도대체 무슨 이유에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셨을까요? 돌아가시면 39이고 그렇게 결혼하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 문제, 전세가 때문에 고민이 났고 그 때문에 전세금이요? 스스로 끊은 것 같다고. 전세값 때문에 고민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정 씨. 고인의 장례가 치러진 빈소로 찾아가봤습니다. 그가 숨진 날 부인의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전입을 그러니까 그 이제 몰랐는데 28일날 복덕방에서 전화를 했던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그래 오늘 잔금은 왜 돈을 안 벌냐고. 그래서 부인은 깜짝 놀랐지. 그래 돈 다 주냐고 했더니. 전세로 살고 있던 정 씨의 집. 문제는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계약금 1,000만 원을 들었고 잔금은 얼마?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 잔금 9천만 원. 잔금 치는 날이 이제 돌아가신 그날이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집은 결국 그의 숨통을 조이는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서 오라고 뭐돈 작업 말하니까 월세 주겠다 하면 주인 좋다. 주인 받거든요 월세. 좀 뭐그 전세랑 대출도 잘해주는데 굳이 뭐 그것도 할 필요 아니구나. 그러게 말이죠. 게다가 그의 지금 8급 고문으로 신용도 높은 안정된 직장이었는데요. 네. 사정을 잘 아는 한 동료로부터 숨진 정 씨의 속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이었군요. 내가 그 말에서 참으로 내성적이 있었어요. 일도 잘하고 생각이 강하게. 대체 그런 그가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위에 누나가 너 있고 자기고 그럼 맘대로 독자라. 자기 너무하고 자기 사는데 자기 월급 처음 자기 음악 듣겠대. 지도 돈 하나도 안 하더라. 지금 공부 월급 지기 한 달에 150원 주겠다. 근데 전세 자금이 되더라도 그 이자를 갚을 능력이 안 되거든요. 지금 월급 분한테 부모금 미리 써야 돼. 9천만 원에 대한 이자 부담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부인과 노부모에게 실망과 부담을 줄 수 없었던 정 씨는 결국 홀로 외로운 결심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네요. 죽고 있어. 그래 11시간 40분에 나갔어요. 저 친구가 안 들어온 거라 그래 전화했죠. 지금 와도 아직 가긴다가 이거 그런가 한 2시 됐어요. 그래 오늘은 거기에 전화가 분통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하는데 내보고 그런 말을 하더라. 식구들도 다 있고 이러는데 왜 말로 하지 왜 안 하는 거야. 그러게요. 힘드시면 많으시죠. 지난번에 뭐 하다가 뭐 전세금을 말해 못한 40대 새신랑의 죽음. 그의 죽음은 결코 정 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이 시대 서글픈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예. 날로 치솟는 전세 보증과 월세. 만약 이 망자가 전세 보증금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면 정말로 또 다른 방법 없었는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
예,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게 문제는 이런 절박함을 느끼는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개인적인 문제를 치부해서는 안 되겠고요. 정부에서 나서서 좀 현실적인 전세 대책 마련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연일 오르는 집값 때문에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어떤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대박 CEO 이민선 대표.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빵을 만드시는 사장님.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저는요. 뭐죠, 그럼? 이걸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방을 만드세요? 아니요. 이것은 설탕공이에요. 네? 뭐라고요? 온전히 설탕으로 만들어진 가방이라는데요. 네. 신기하죠? 곧 바람에 날릴 것 같은 스카프, 가죽으로 된 손잡이며 금속 재질의 연결고리, 정말 진짜 가방처럼 정교합니다. 샀어요. 아, 이걸 해야겠다. 저게 생각하셨을 설탕이라고요? 계기가 있을 네, 거예요. 신기하죠? 진짜 신기해요. 워낙에 제가 이쁜 걸 좋아하고요. 저는 그 영화를 보다가 이거를 처음 봤어요. 영화를 보는데 너무 예뻐서 이렇게 누워서 보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네. 저거 뭐지? 그리고 그때는 막 찾아봤는데 배워야지. 그리고 얼른 찾아가지고 운명 같은 사람처럼. 남편도 첫눈에 반하셨어요? 거의 그렇죠. 남편과 케이크. 네. 어떤 게 더 강했나요? 전 이게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이민선 대표를 사로잡은 설탕공예. 설탕공예라는 건요, 그 슈가 파우더를 가지고 반죽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각종 형상물을 만드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럼요. 보통 한 연에 7, 8천 매출을 하고 있어요. 네, 연매출 8천만 원. 일단 주문을 받아서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강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강습도 많이 하고 그게 많이 큰 편이에요. 요즘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설탕공예를 널리 알리는 것이 즐겁다는 이민선 대표. 너무 밝으세요. 긍정적인 마인드. 보면 선생님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마술사같이 손을 후딱후딱 만드시는 게. 그녀의 마술 같은 손놀림 한번 볼까요? 자, 설탕 반죽을 조물조물 만지면 금세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예쁜 모양들. 어느새 컵케이크 위에 고운 빛깔의 장미가 활짝 피어납니다. 예쁘죠? 제가 더 발전을 하게 되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더 창의력을 개발을 하고 더 좋은 것을 이제 뭐 만들어서 그거를 다시 제자들에게 습득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게 진정한 선생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아직은 아무나 따라갈 수 없는 선생님만의 작품 지금 공개합니다. 이게 다 설탕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 연극 대회에 나간 작품이고요. 그 해외 부문에 내보내는 건데 금상을 받았어요. 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표현된 섬세한 예술 작품입니다. 이거 마루판도 이 나뭇결이 살아있잖아요, 나뭇결이. 보세요, 진짜 나무 무늬 같죠? 아, 이 질감까지 다 표현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주 투명한 거 아니면은 다 가능해요. 제가 금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드리겠습니다. 금상. 미리 받은 상인데. 진짜 아깝지 않아요, 금상이. 네. 자, 감탄해서 제가 상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저도 한번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요? 저의 섬세한 손길, 예리한 눈빛. 아, 잘한다, 잘해. 소질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받으세요. SBS? 네, 선물이에요. 자,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이것도 설탕인 줄 알았잖아요. 자, 오늘 만날 주인공은요, 국내 최초, 국내 1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이 덕분에 말이죠. 아름답습니다. 속옷이죠? 네. 과연 어떤 분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네, 궁금합니다. 이 아름다운 속옷들의 주인은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최초로 기능성 맞춤 속옷을 만든 박명복 디자이너. 아, 기능성 인터뷰 중간중간에 계속 작업을 하시는. 아, 역시. 한 100개 그려서 다 버리고 하나도 못 건질 때가 있어요. 그녀의 특별한 보물 1호가 있다는데요. 세상에.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짜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제 재산의 보물 1호입니다. 여성의 몸을 전신을 이제 그 석고로 만드는 모형이고 실제 사람의 몸을 석고로 뜬 거예요? 네. 사람에 따라 다른 체형을 연구하기 위해 200명의 몸을 본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맞춤 속옷의 비밀. 힘을 제가 특허받은 거거든요. 왜냐면 기능성 속옷은 오랜 시간 입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수지침과 이 지퍼와 그럼 도대체 기능성으로 특허낸 게 몇 가지예요? 20가지 되고요. 특허 받은 거는 지금 한 6가지 정도 돼요. 그래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성과 편의성까지 놓치기 싫었던 박명복 디자이너, 여성의 건강까지 고려한 속옷을 만들었는데요. 진짜 수지침이. 네, 스스로 만들고 입어보면서 본인이 편하고 마음에 들 때까지 고치고 또 고쳐야 비로소 박명복 디자이너표 속옷이 완성된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시고 뭐 꼼꼼하시고 꼼꼼하게 한 번 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아니에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제가 알아요. 윗사람이 꼼꼼하면 사장님 꼼꼼하면 피곤하거든요. 다들 웃으세요. 지금 스트레스가 많이 동의의 눈빛인가요? 아니라고는 안 하시네요. 나갈 것들 뭐 와, 많다. 근데 완성품이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네. 와, 이거는 지금 수출을 이제 저희가 시작을 수출까지요? 했거든요. 미국하고 그다음에 뭐 일본하고 지금 이제 이태리는 내년부터 시작을 할 거고 올해로 봤을 때 한 3만 한 5천 피스 정도 되거든요. 내년에는 총 얼마가 내년에는 한 수출되는지? 5만을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와, 그리고 지난해에는요, 패션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박명복 디자이너의 속옷 패션쇼까지 열렸다는데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하지만 거기에서 절대 안주하지 않은 그녀의 속옷에 대한 열정과 욕심. 박명복 디자이너에게는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유방암 환우들을 위한 이 브레이저를 디자인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의미 있네요. 여성으로서 자신감을 되찾아 주는 게 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꿈이에요. 네, 이번에 아가의 숟가락입니다. 오늘은 강진 신기마을의 숨은 맛을 찾아서 떠납니다. 또 흔들어요. 숟가락. 오늘은 장독대인가요? 난탑니다. 장독 깨질라 조심하세요. 아, 숟가락이 장독대 위에서 요동을 칩니다. 오늘도 예. 심상치가 않아요. 왜 어머니한테 받는 거지? 어머니. 어디 가세요? 매주 들어가요. 저희 힘들어요, 어르신 앞에서. 매주. 어머니를 저렇게 따라서 가봅니다. 도착한 곳에서 또 숟가락이 요동을 칩니다. 된장, 간장보다 고추장도 들어있고 뭐 몇 년 묵은 거 다 있어. 그렇습니다. 저것이 바로 어머니의 보물 창고. 오늘이 바로 어머니의 보물을 만드는 날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메주콩이라고 그래요? 이것 보고 메주콩이라고 그래. 이게 금보다 귀한 콩 아니에요? 근데 오늘 금은 없어도 우리들이 살아. 그런데 이 콩은 없으면 못 살아. 오, 네. 그렇죠. 손수 농사지은 콩으로 메주를 만드시는 어머님. 그냥 콩과 함께 사신다고 보면 되겠네. 콩과 함께 같이 산다면. 함께 같이 산다면. 어머니, 저기 몇 년 동안 자그마치 개념 담그셨다고? 50년이 넘지 시집 와서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50여 년 세월을 고스란히 담은 어머니 된장 맛. 또 한 몫 거두는 건 조 가마솥입니다. 이게 달인 음악 아니에요? 달인? 몇 년 된 가마솥입니까? 이거 내가 친정집 밥솥이야 이게 옛날에. 어머니 술 때 묻었잖아. 네, 친정에서 가져왔지. 이것은 엄청 썼지. 연양반이 70 넘어겠는게 그 안에부터 썼는게. 어머니가 쓰신 엄마가 쓰신 거. 이거 볼 때마다 엄마 생각나겠다. 그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다가 매주 콩 쓸 때마다 우리 어머니 모습 그리면서 하지. 어머니 손맛도 생각나시겠어요. 그럼요. 해마다 겨울 초입이면 메주 수는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저 냄새. 진짜 콩 냄새. 살찌겠지. 진짜 콩이 단데. 네, 고소한데 아무튼 맞습니다. 설탕 냄새 나는 게 설탕 냄새가 나요. 단내가.
아이고. 자, 입안에 넣어보면 저 고소한 냄새, 달콤하기까지. 저분 숟가락 대신 손가락을 쓰네요. 어머니께서 자식처럼 키워온 콩이니 뭐 그 맛 두말할 나위 없겠죠. 엄마 계속 드시네. 계속 드시네. 나는 원래 무가 밥은 안 먹어도 자, 온 동네 어르신들 모여서 금세 시끌벅적 절구질이 시작됩니다. 나는 여기 도구질은 못 해. 돌려라. 학교 어디 가냐? 돌려라가. 돌려야 안 뛰어나가니라. 아예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네네. 아, 저게 또 노하우입니다. 돌리고 돌려라. 하나도 안 튀네, 밖으로. 안 하나도 안 튀어요, 신기하게도. 정과자. 정과자가 아니라 경력이 있잖아. 경력. 정과자가 싱싱한 경력에. 가요, 저게 가요? 예. 그래. 정과자는 저희들이 만나야 됩니다. 이 마을에선 저렇게 전통 방식 그대로 매주를 만듭니다. 예. 저도 해봤는데 돌려야죠. 여기 얼마나 어설픈데요, 힘든지 알죠, 지금? 저게? 당신 제일 큰데 제일 어설퍼요. 먹긴 제일 많이 먹는데 예. 빠지지가 않아요. 예. 보기엔 쉬워 보여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되게 편안하게 하시는데요. 다리네. 계속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은 배가 고픈 게 여기 있으면 매주를 다 잡자 그래. 그래서 건강하시군요. 드시니까 드시면서. 언니한테 저거. 그럼 엄마 몇 살까지 친구요? 몇 살까지? 전부가 맞아. 여기야 다 친구지. 5살까지 친구. 망굴하게 해봐. 딱 정해준 겁니다. 저분이 막둥입니다. 막둥이세요? 늙으면 원래 해밥으로 막내들이. 능력이 없어. 젊은 놈한테 해야 돼. 나 못 해봐. 못 해본디. 애기라 봐. 애기라시거든요. 언니가 몇 살이지? 아기래요. 대단합니다. 우리 애다 되면 애기라는 거야. 연세가 68. 68이세요? 근데 애기예요, 이 동네에서? 가만. 여기도 아가래요. 거긴 이름이 아가예요. 여기는 애기고. 아가 친구. 아가와 애기. 예. 자, 이제 매주 모양을 만들 시간입니다. 아, 작업 하나하나에 어머니들 손길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매주 모양 아시죠? 네. 이래야 굉장히 맛있어요. 저렇게 알갱이가 좀 살아있어야지 맛이 있다고 해요. 자, 오늘 제가 만든 매주 앞으로 어떤 된장이 되고 또 어떤 맛을 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와, 진짜 집으로 또. 그쵸, 저렇게 해야 돼요. 또. 된장 풀어 가자. 드디어 어머니의 된장을 맛볼 차례. 아, 빛깔이 찐해졌어요. 아시죠, 저 빛깔? 네. 된장 맛을 봐봐. 오, 색깔 봐. 해봐봐. 먹어봐봐. 맛이 정말 깊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짜지도 않으면서 담백하고 약간 달큰해요. 이렇게 떠야 된장 손으로 퍼십니다. 얼마나 드시려고 저렇게 많이 된장을 또. 자, 우리 요리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된장 아니겠습니까? 동네에서 장맛 좋기로 소문난 집이라는데 그보다 좋은 게 바로 저 어머니 손맛. 어우, 저 손맛. 어머니는 모든 걸 손으로 하시네요. 뭐 다른 양념이 필요가 없어요. 손만 우리 어머니 손 구경 좀. 그래서 손을 담그시는 거예요? 아이고, 일을 얼마나 많이 일을. 하시고. 매주마다 손도 삐뚤어져. 자, 다음 음식은요. 곰삭은 멸치젓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이건 전라도 음식이야. 전라도는 다 이렇게 해 먹어. 고소하죠. 젓갈 비린내가 아니고 비린내가 아니고 이것은 고소한 냄새가 나. 이 멸치젓 가는 지가 5년 됐어. 어머님! 밥 한 그릇 뚝딱. 이렇게 싸서 맞아요. 배추에. 자, 멸치젓과 환상을 따라간다는 배추쌈. 예. 이게 또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아, 요거 맛있겠네요. 아, 저 아삭아삭 저 소리가 어쩜 예. 저렇게 또 맛깔스러울까요? 매일 드신다면서 어머니들도 잘 드세요. 아가씨 표정은 뭐? 또 먹어요? 아이고 감사히. 모여서 이제 막내 주시는군요, 막내. 기억하시는 분. 나만 먹기만 아까운 게. 아, 진짜 맛있어 저거. 나눠 나 드시고. 먹은디 한 조각씩 먹고 잤어요.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 다 드시겠어요, 그냥 배추. 색깔이 5년이 갔다가 나요.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5년이 됐어요. 나 100개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100개.
이분 진짜 먹어요. 자, 밥상에 올리기도 전에 배추 한 포기가 그냥 안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엄마, 다 먹고 이건 남았어. 배추도 있대요. 나 이거 지켰어, 엄마. 내가 봤어. 이거는 아무도 없나 봐. 내 거 이거 엄마. 많이 자, 이번엔 된장으로 겉절이 양념을 만드십니다.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유채 겉절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겉절이 아무튼 된장 들어가는 건 처음이에요, 어머님. 어? 된장에 들어가야 그저 겉절이가 보통 맛있지.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로 하잖아요. 내가 알던 된장까지 된장으로. 아닌데 여기 들어가니까 안 먹어봤는데 상큼하고 구수한 향기가 솔솔 풍겨오니 군침이 절로 굴꺽 먹고 싶네. 어우, 이것도 맛있겠는데요? 그것도 별미예요. 왠지 팍 생길 것 같은데요? 입맛 따시는 게 저뿐이겠습니까? 아니, 늘 드시는 걸 텐데. 방청객들 박수! 제가 방청객을 놓고 그 사이 시래기 된장국도 보글보글 끓고요. 어머님 인심만큼이나 넉넉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구수하네요. 가라. 와 맛있겠다. 또 저 배추쌈. 배추쌈이 최고요. 올해 히트 상품인데. 밥상의 모든 것이 어머니 표. 맛 물론 최고입니다. 나갔으면 맥주에서 안주한지한테 더 좋아해. 이걸 다 잘 먹어요. 아, 저 된장국. 정말 된장만 넣고 끓인 거거든요. 된장국 만나요. 굉장히 좋아요. 진짜지라. 진짜지라. 아, 저렇게 건강한 밥상 이게 또 웬 있을까? 맛이래요? 왔다 아가가 된장국도 진짜 맛있게 잘 먹네. 맛있어요, 어머니. 아우, 뜨끈뜨끈 맛있겠다. 아가 겸사겸사 와서 일하고 밥 먹고. 아, 오늘도 고소한 시골의 맛과 넉넉한 인심을 만나서 마음이 한 뼘 더 자란 것 같습니다. 음악 좋네요. 숟가락이 숨은 맛을 신기마을에서 찾았습니다. 와! 아우, 참 그냥 된장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귀해 보이는 된장인데 그거를 그렇게 많이 드시고 오셨네요. 많이 먹었습니다. 그 냄새 나요, 귀한 된장이. 된장 정말 어머니 정성이 듬뿍 담겼는데 네. 저 사랑까지도 듬뿍 받고 왔어요. 울산 된장 저도 맛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오늘 달콤한 소식을 준비했어요. 바로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인데요. 예. 제가 많이 알려드립니다. 직장인들한테 꼭 필요해요. 달인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의 달인 예방입니다. 예쁘세요? 아니, 뭐 이제 소개해줄 사람이 맨날 연말정산만 하고 사는 달인입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네, 연말정산 자신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아이고,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모셔야죠. 그러니까 X. 공부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예, 달인이시라면서요. 들려버렸습니다. 같이 살아야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연말정산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한 저 에바와 함께하는 연말정산 OX. 톡소리 나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진짜 달인을 만나러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결혼 16년 차 연말정산의 달인 이은경 씨입니다. 아, 이분이 진짜 달인이시군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가르쳐 주실래요? 네. 저희는 이만큼 받았습니다. 보여주세요. 연말정산 달인의 작년 와우. 환급금은 무려 280여만 원. 어머. 정말 달인 맞으시네요.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어떻게 신용카드 많이 쇼핑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딸들이 절세 포인트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OX 문제 나갑니다. 2011년 다자녀 주가 공제는 50만 원이다. 예. 정답은 아니에요. X. 두 자녀 같은 경우 작년에 2010년 귀속분 같은 경우는 다자녀 공제가 50만 원 받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0만 원으로 더 증가했다 그러더라고요. 두 배가 올해는 더 됐군요. 환급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네, 달인만의 노하우는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네.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희 가족들의 카드입니다. 패밀리 카드. 신용카드는 한 사람 쪽으로 몰아서 쓰는 게 절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올해 목표는요? 환급 300만 원. 와. 정말 똑소리 나죠? 파이팅!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일석이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달인 부부를 찾았습니다. 좋은 일도 하고 소득권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정치후원금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연말정산 OX 문제 또 나갑니다. 네. 전치후원금은 전액 세액권제 가능하다. 글쎄요. 정답은 O.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요. 1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정치후원금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기부가 가능한데요. 정치후원금을 하면 뭐가 좋은데요? 이거는 세액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세금으로 낼 거를 정치후원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기부도 하는 것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고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는 거죠. 일석이조. 정치 후원금은 네. 가장 먼저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그리고 신용카드 포인트도 가능해요. 각 금융회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클릭 한 번이면 훅! 또 직접 방문해서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탁금 기탁서에 체크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정당이나 천친을 후원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쓰면 되나요? 안 됩니다. 정치자금법상 외국인의 경우는 기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나라별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가 조금씩 다른데요. 저 아버지의 나라 영국은 기부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 어머니의 나라 일본은 천치 자금 파티를 허용하고 기부금 특별권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다르군요. 그리고 독일은 후원금 건수마다 0.38유로씩 흑고 보증금 지급되고 세금 감면 혜택도 있다고 하는데요. 필수적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시게 되면 투명한 자금을 정치권에 공급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정치 후원금 내고 연말정산 잘 받으세요. 네, 연말정산 꼭 챙기세요. 아이 많이 불편하지. 못 보니까 MBC, KBS SBS 못 보니까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HD TV 그 돈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왜 HD를 못 보냐고요. 사실 우리도 데모하고 싶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아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지난 수년간 지상파와 지역 케이블 방송 공급자가 즉 SO 간의 이 재송신료 협상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지난달 14일 SO가 협상이 결렬되면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8일 지상파와 SO의 협상이 최종 결렬됐는데요. 이후 디지털 TV 보유 가구에서도 지상파 고화질 HD 방송을 못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케이블 TV 가입자들은 현재 지상파 고화질 HD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된 상황이죠. TV를 켰을 때 신호가 아예 없거나 지역에 따라 재송신 중단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불편합니다. 또 각 방송사의 대표 번호를 화면에 고지해 문의를 하도록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고 깨끗했던 지상파 HD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은 현재 SO에서 송출하고 있는 표준 화질로 시청해야 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화질이 많이 떨어지죠. 네. HD 로고가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SD급이죠. 내 보내다가 갑자기 화질이 좀 약간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걸 이제 보라 하면 일단은 좀 불편해요. 일단 내용 눈에 자꾸 이제 거슬린다든지. 자, 이렇게 선명한 HD 고화질 방송을 즐겨 보셨던 것을 지금은 이렇게 오른쪽 화면처럼 표준 화질로 방송을 보게 되는 거죠. 화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그런데 지상파 방송은요,
지역 SO의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청 안테나와 디지털 TV만 있으면 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현재 대부분의 가구에서 공청 안테나 연결선이 단락된 경우가 많은데요. 공동주택의 경우 공청 안테나 설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요구해서 설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HD 재송신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즉시 HD 재송신을 재개할 것과 시청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바로 오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요, 아날로그 방송은 중단되고 HD만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네, 저도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처음 알게 됐는데 저희 집 아파트에서도 이 지상파 방송을 말 그대로 지상파를 통해서 시청할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다면 이 공청 안테나 설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걸 알아보시고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단락된 그 케이블 연결선을 연결을 하시면 지금 현재도 HD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네. 비가 그치고 나면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네. 주말 동안은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